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며칠 전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번 주 소식이 오른쪽을 보시면 참 암울하죠.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을 상대로 5%에서 10%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고, 잡코인들의 경우에는 10% 이상씩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네오의 경우에는 금의 하락이 16%, 14% 이렇게 좀 크지만 이번 주 65%의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방어는 되셨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비체인 역시도 오늘 하루 10%, 9%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 상승률이 74%로 어느 정도는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또는 좀 드물게 오른쪽에 초록색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현재 장세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오늘부터 며칠간은 조정세 때문에 크게 알트코인이 올라오지 못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게 업비트를 보면은 새롭게 상장된 4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상장된 엑시 인피니트, 덤 프로토콜, 스택스 플로우 이렇게 새롭게 상장된 4개 코인들과 도지코인 외에는 전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울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관망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다수는 힘드신 상태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현재 장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고 앞으로 장 흐름을 브리핑해 드리면서 앞으로 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브리핑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고 여러분들 애를 먹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외 차트와 업비트 차트를 비교하고 김프 수준을 확인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15%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7%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10% 또 9%가 나와 있지만 제가 두 눈으로 9%, 7%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하락이 김프를 빼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김프를 뺄 수는 있어도 이게 왜 갑자기 떨어지느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최근 정부나 언론에서 이 불법 자금이나 차익 거래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6월까지 특별 단속을 내보낸다라는 뉴스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 가격이 오전에 5% 정도를 빼면서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드디어 불법 자금을 매도하고 튀나 하는 걱정에 패닉셀로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순간 김프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거래소 대비 1.5배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가 이렇게 되니 알트들은 그동안 모아놨던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락 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조정이 진행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개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에서 불법 자금을 때려 넣으면서 당사자가 되는 인물들이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공포로 인한 조정 공포가 기존 시장 대비 배로 하락을 불러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김프를 보시면은 현재 13%, 12% 수준이죠. 김프가 다시 회복을 보여주면서 당시에도 바이낸스 차트가 막혀 있어서 저는 후호비로 봤었는데 30분도 안 돼서 이 김프를 복구시키면서 가격을 또다시 어느 정도 김프가 끼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김프가 한때 20% 가까이 폭등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진짜 김프 폭락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 어느 정도 김프가 빠져주면서 안정적인 김프 수준과 가격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프의 안정적인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일 수도 있는데 저는 10% 수준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으로서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김프가 우리에게 하락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반등 및 상승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시길 권고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원인과 현재 상황까지 그 간단한 두 가지에 대해서 들으셨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응이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트코인 추천이나 그런 걸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주봉 차트입니다. 이 주봉 차트로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나왔던 양봉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이 양봉의 저점을 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의 저점을 깨고 들어갔다 나왔죠. 그렇다는 말은 이 해당 지지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그 다음의 지지,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하는 지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양봉의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설정하셔야 다음 장이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양봉의 지지가 깨졌죠. 그러면은 쭉 하락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전의 양봉, 이 장대 양봉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해당 위치의 시가 수준이 51,000달러, 59,9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원화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5,670만 원이 되고 김프가 15%를 가정했을 때는 원화상 6,5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이 시가 수준의 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전기가 될 때 이 수준을 밟고 다시 반등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왜 유효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1월과 2월과 3월의 봉들을 본다면 특히나 여기에 보이는 2월의 봉은 지금 보시는 양봉의 시가와 저가를 모두 깬 음봉이 출현을 했었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 양봉이 깨졌으니까 우리가 버리고 튀어야 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양봉이 깨졌으니까 이 전의 양봉의 시가와 저가 수준을 지지로 두고 이 지지를 근거로 해서 반등이 크게 진행됐었죠. 그리고 3월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가를 깼지만 저가를 맡기면서 이렇게 반등이 이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월의 경우에는 이 시가 저가 전에 상징적인 지지가 될 수 있는 이 전고점 해당 지지 부근에서 크게 지지를 이루어주면서 지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과 상승, 이러한 지지에 의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관계를 이해하시고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지만 찾을 수 있다면 언제 반등을 하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아직 안 나왔고 3월도 그렇고 2월도 그랬었고요. 1월에도 똑같이 이 저가를 거의 달랑말랑 지지를 실현해 주었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반등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지를 찾아 주었을 때 이후 반등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주봉 상대로 봤을 때 이 전략이 최선의 전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 최대한 이 양봉의 시가 수준에서 한 중간 정도부터 이 시가 수준까지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바라보는 게 최선의 전략이고요. 다만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주봉의 상황과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의 월봉이 음봉이죠. 특히나 영망치 형태를 띠고 있는 음봉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11일, 4월이 11일 정도가 남았는데 현재 가격을 회복하면서 양봉을 전개해야지 연속적으로 양봉 랠리를 보여주었던 지금의 장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의 봉 보이시죠? 3월봉. 3월에도 비슷하게 진행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음봉 수준은 아니었지만 고가를 못 넘긴 상태에서 양봉이 마감될 것 같이 불안한 상태를 보여줬었는데 다행히도 3월 말에 급격하게 반등을 이루어주면서 지금의 위치와 같은 월봉을 완성시켜 줬었습니다. 그래서 3월봉이 이때쯤 마감됐었더라면 꼬리 밑에 달려 있어서 조금은 상승 추세가 꺾일 수도 있었는데 바짝 올려서 마감을 해줘서 만족스러운 월봉을 만들어 주었고요. 4월봉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월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앞으로 5월달이 있죠. 그리고 6월달이 있습니다. 이 4월달과 5월달은 조정세를 받으면서 장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주봉 그러는데 이 주봉보다 강력한 게 월봉의 한계입니다. 이 월봉의 한계를 넘기지 못한다면 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 두 개의 음봉 이후에 이 다음부터 양봉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게 전략이 되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월봉이 양봉으로 전개를 해서 6만 달러 위로 마감을 하는 위치, 6만 1,000달러 위로 마감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수가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거셔야 되는 게 3월과 같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참고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월은 월말에 5일 연속 급반등을 해주면서 3월 월봉을 완성시켰었고 지금 수준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10일 동안 물리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무너지기에는 지지선이 아직 한참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선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털고 나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투자자들의 상태가 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쉽게 털고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웬만한 하락해도 정부 홀딩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손절을 했고 나갔는데 거기서 급반등을 나오면서 피해가 입었지, 이번에는 홀딩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홀딩하면서 버티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하락의 조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대하락이 나오면 패닉셀이 나온다라기보다 패닉셀이 나온 것도 많지만 무조건 이후에 정말 낮은 가격이니까 사야 돼, 이런 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후에 말아 올리는 봉이 나오죠. 특히나 이건 김프에 의한 상승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20일에도 그랬고 19일에도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던진다, 내가 익절을 하겠다라는 포인트보다 더 낮은 단가에서 보유를 해야지라는 욕정,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정말 대조정이었다면 어제 산 코인이 오늘 마이너스 50%가 찍혀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인에 어제 산 코인이 마이너스 50%가 기록되어 있는 코인이 없죠. 그래서 지금 수준은 대상승장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조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원화 차트를 다시 그려드렸는데 1월 조정에는 35%가 하락을 했고 2월 조정에는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은 20%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점점 하락률이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이 끝나면 반등이 진행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쉽게 던지지 마시고 현금 보유한 것들로 하단에 매수 세우시면서 추가 매수 계획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시거나 홀딩하시는, 어떤 코인을 홀딩하고 어떤 코인을 던질까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폭이 가장 심했던 코인은 바로 시총이 가벼운 비메이저 코인들이 가장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잡코인들로 가득 채우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가득 채우고 계신 분들은 이를 잘 느끼셨을 겁니다. 이와 반면에 메이저나 준메이저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아이러니하게 반등 또한 잡코인보다 더욱 빨리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오코인이 그렇잖아요. 사실상 장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메이저나 준메이저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조정 및 반등에도 그랬고 다시 나오는 반등에도 똑같이 전개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결국에 나중에는 좀 더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0%를 메이저나 준메이저 쪽으로 채우시고 30%를 잡주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30%는 순간순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잡코인들로 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오늘로 치면은 신규 상장됐었던 4개의 코인들, 여기 보이시는 AXX가 있고 덤 프로토콜이 있고 스택스, 플로우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거나 아니면 EMC2 같은 거, 아인스타늄이나 알파쿼크 같은 걸로 30% 정도는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반등이 진행됐으니까 이런 코인들로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서 30%는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30%를 채우시고 코인 비중을 70대 30으로 분배하시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70%를 채우실 때 메이저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코인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준메이저 쪽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아래로, 비체인부터 아래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정을 지으셔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손발이 발발 떨린다면 전체 손절하지 마시고 부분만 매도하셔서 5%나 10% 아래 하단 매수 한번 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비중은 본인이 잘 아실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